자, 지금 조국 그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서부터 왜 수사가 이렇게 되는지 들여다보겠다. 네. 그 다음에 우병우 검찰 라인, 이른바 우병우 사단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네. 이런 몇 가지 화두를 던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방향 쪽으로 검찰 개혁을 들어가면은 조금 이게 얘기가 산만해지고, 검찰 개혁의 4대 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예. 크게 보면 이제 권력형 비리, 측근 비리,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예. 그 부분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이렇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를 해야 된다. 공수처. 공수처를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는 공수처를 반드시 신설하겠다, 설치를 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법무부가 원래 검찰을 감찰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의 요직을 검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키고, 탈검찰화. 그 부분을 좀 전문성을 제고시키겠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 공약인데, 예. 지금 탈검찰화인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 지금 과장급 자리가 예. 법무부에 예, 과장급 자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예. 과장급자리가 총 몇 개인데요? 거기 한 60개 정도 되는데 한 32개 정도로 통계를 보면 32군 이게 64개인데 32개 직책을 검사가 차지하고 있어요. 반을 차지하고 있네. 예. 그리고 또 차지하고 있는 과장급이 또 요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실장급 이상의 직책이 예. 지금 10개거든요. 예. 어허. 10개 중에 9개를 검사가 독식하고 있어요. 야. 그리고 이게 뭐냐면 검사는 1, 2년만 있다가 또 다시 검사에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원래 1, 2년 있으면 이 전문성이 축적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커리어, 경력 관리하기 위해서 그거 가 있는 거예요. 법무부에?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하도 이제 검사 출신이 항상 법무부 장관이 되고요. 예. 법무부 검찰을 한 몸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심지어는 뭐 법원 검찰도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무부 검찰은 진짜로 한 식구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많이 고착화 시켜왔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에도 차관이 있고 대검에도 차장이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두 개 다 차관급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검사들한테 법무부 차관 하고 싶냐, 대검 차장 하고 싶냐 그러면 대검 차장을 더 원한단 말이에요. 법무부 차관보다. 왜 그래요? 이건 수사에 관한 직접적인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 예.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직인데.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배지 한 번 차관 배지 달고 그냥 경력 관리하는 것 뿐이지 차관 요직이 아니에요. 예. 대검 차장하게 되면 모든 수사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총장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 것도 있고. 모든 선거 사보면 또 대검 지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대검 차장 정도면은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네. 정치인들 중에 조금만 잘못하면. 그러니까 대검 차장은 그런 논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법무부 차관은 그게 아니라고. 법무부 장관, 대검 총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검 차장 이렇게 해서 큰 방향을 잡는 거지. 수사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차관은 찍기도 하시네. 그런 셈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법무부가 하는 일이 검찰과 관련해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에는 없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부 제출 법안이 전부 법무부를 거쳐야 돼요. 법무부가 말하자면 비토를 하면 이른바 국회 국회에서 법사위 같은 거.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만든 법이 법사위에 통해서 올라가듯이 그렇죠. 예. 정부 발의, 예. 법 법안은. 개정안 예. 혹은 제정안 이런 것은 다 법무부를 거쳐서 예. 올라가야 된다. 그걸 담당하는 데가 법무실이거든요. 아하. 그게 법무부에 있어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태근 검찰국장의 검찰국. 예. 이게 정확히 따지면 검찰하고 업무 관련성인 데는 검찰국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게 검사의 인사, 검찰 예산, 그다음에 수사 통계 같은 것도 내고, 예. 그다음에 개별적 사건의 뭐 수사에 관한 어떤 법무부의 지침 같은 걸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검찰국이 있는데 예. 그나마 법무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는 명분으로 검사들이 많이 갔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열린 게 변호사인데 그렇죠. 검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교정본부가 있습니다. 교도소는 법무부가 관할을 해서 예. 하는 데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아니에요. 교도소는 원래. 예. 그 교정본부장을 또 한때 교정직으로 시키다가 예. 검사가 또 해요. 지금 이제 그 검찰 출신들이 다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그러니까 공항 나가고 이럴 때 도장 찍고 하는 거 그 법무부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예. 다 출국심사하고 이런 입국심사. 그것도 다 법무부란 말이에요. 그것도 검찰 출신. 검사가 해. 근데 이게 웃기는 게 행시에 보면 그 직역별로 행시가 있잖아요. 일반행정, 예. 재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직, 교육직. 음. 이 교정직이 따로 있고 행시에 있어요. 교정직에 예. 그다음에 법무행정직이라는 게 또 있어요. 법무부에 가서 예, 일하는 예. 예, 법무행정직. 예.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직도 있어. 다 있지. 예, 다 있는데 그 행시 출신들의 소위 말하는 고급 인력들이라고 하는 고시 출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다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예, 특히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1, 2년 하고 예, 옮기고. 옮기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범죄 예방 정책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거는 검사들 하나도 몰라. 그렇죠. 오랫동안 그거를 하면서 전문성도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예. 국장, 과장 이런 부분들이 검사들이 다 배치돼 있고 그럼 계속 놀고 있는 거야 그냥? 아니 노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면 경력 관리라고 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래 보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전문성이 축적이 안 되죠. 그럼 또 법무 파견 갔다가 일선 검찰로 가게 되면 또 승진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죠. 예. 그다음에 나는 제일 문제가 감찰. 네. 감찰 맞아. 부분을 예. 검사가 하고 예, 있잖아. 감찰도 검사가 검사가 해. 무슨 감찰? 검사 비리나 예. 징계 뭐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는 게 검사가 한다는 네. 말이 법무부에 감찰관이 있거든요. 법무부의 감찰관을 검사가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자기 친정을 제대로 감찰 못할 뿐만 아니라 예. 검찰 내에서 또 파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좌파가 아니고 다른 파야. 친문이 아니고 반문이야. 그런 거 또 죽이려고 달겨들어. 이럴 수도 있나?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검찰을 말하자면 감찰을 통해 가지고 바른 조직으로 만들려고 만드는 게 그러는데. 아니고 예. 아.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진경증 뭐 주식 투자하고 예. 이런 문제 됐을 때 무죄. 아니 아예 계속 안 해버렸잖아. 아예. 감찰을 안 했죠. 감찰을 안 해버린 거지. 아. 그러니까 감찰 담당관도 검사지만은 감찰 담당 또 검사 실무를 네. 하는 검사 직원들도 검사란 말이에요. 야, 들으니까 진짜 저절로 여기 튀어나오네. 한번 내가 요즘 점장 기억도 안 하는데 진짜 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 민정수석실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문제가 있고 법무부를 그렇게 탈검찰화하고 법무부의 감찰 기능과 예. 이렇게 병사 정책 기능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아예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오면 그렇죠. 어차피 민정수석 자기들의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권력이네. 그러니까요. 아니 검찰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법무부 장관이 있고 네.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있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총장이 운영하는 검찰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네. 이 검찰을 지휘하는 그 모선 네. 이른바 이제 이게 그 뭐 지선이라고 한다면 모선인 법무부 네. 네. 이 법무부도 어마어마한 자기들 조직으로 그냥 검찰 조직이야. 그럼요. 네. 그냥 검찰 조직이야. 네. 그리고 민정수석실까지. 민정수석실까지 그리고 네. 이름만 법무부인 척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요. 그냥 검찰 조직이고 이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법무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노출되지 않은 비대한 조직이 법무부로 뒤에 버티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리고 실력 있는 나름 실세라고 하는 인간들은 1, 2년 동안 계속 법무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한 사법시험 한번 젊은 나이에 한번 합격하면서 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는 거니까 그게 조직비 똘똘 뭉쳐갖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조직법의 원래 취지는 예. 행정각부가 있잖아요. 대통령 예. 밑에. 그러면 대통령을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고 예.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자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행정각부를 구성해가지고 국민의 뜻을 투영해서 말하자면 정책을 집행하는 건데 이거는 법무부는 보면은 지금 검찰의 이익을 지키는 이익 집단의 대표 그러네. 조직이 돼 있어요. 그 이게 또 비교를 해보시면 너무 웃기는 게 행자부, 행안부라고도 하고 예.
이런 데가 보면은 경찰이 행안부 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직 체계상으로 보면 행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 밑에 경찰청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밑에 외청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 경찰들이 들어가가지고 행안부에 과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국장의 90%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할수 생각을 없지. 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근데 법무부는 너무 그걸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아니 이게요. 두 분은 그 감옥을 보내거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 빼내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여기 갔다 왔구나. 막상 가면 감옥에서 이제 범털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기업인들. 예. 우리나라 그 형사법에 따르면 형의 3분의 1을 살면 그 3분의 1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가석방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3분의 2는 무조건 살아야 되고. 그 통계를 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네. 현장 체감에 맞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78에서 83% 정도 살았으면 나갔어요. 예. 그럼 10년이면 예. 7, 8년 살면. 7, 8년 정도 살면 내보냈는데 이게 이명박 정권으로 들어오면서요. 87%로 올라갑니다. 예. 87에서 90%까지 올라가요. 그다음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 몇 프로까지 올라가냐? 96%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10년형을 받은 사람이 7, 8년 정도 살면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오래 살려야 되지 않냐. 그런데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년 지나면 교화의 기간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네. 3년을 살면 네. 다만 그때부터는 교화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벌 주는 의미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한 8년 살아도 될 사람들이 9년 6개월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럴 때 범털들, 기업인들 네. 이 사람들은요 한 5년 받았어. 그럼 한 3년 반 살았어. 그럼 그때부터 한 달 더 빨리 가석방 시켜주고 2달 더 빨리 가석방 시켜주고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뒷거래예요. 맞아요. 예. 엄청난 시장이고. 예, 엄청난 시장이고 예, 예. 이거를 얼만큼의 돈이 거래되는지 아무도 몰라. 그게- 누구만 하냐? 법무부의 교정본부장만 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 이 가석방 회의 그 심사를 차관이 위원장으로 해갖고 그렇죠. 해요. 예. 이때 수백억 대 내가 보면 수백억 대가 오가는 것 같아. 10년 전에 하루에 100만 원이라 그랬어. 내가 듣기로. 하루에 100만 하루 원이요? 줄여주는데 100만 원.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이면 3천만 원. 맞네. 예, 예. 지금은 그렇다니까. 한 달에 5억에서 어. 재벌들은 10억까지 거래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전이니까. 예. 야, 그거 맞네. 예. 우리는 교도소에서 그냥 체감만 한 거거든. 음. 한 달 빼주는데 5억에서 10억 그게 준다는 이제 거야. 일반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 그 얘기 듣고. 그 판사 출신 변호사나 그냥 바로 변호하는 사람은 그거 시장이 아니고 아니고. 몰라요 그게 검찰 출신. 거의 아니 검사장 특히 출신만 하는 거야. 검사장. 검사장 출신이거나 법무부 적어도 근무한. 법무부에서 네, 근무 경험이 있는. 과장국장을 했던 검사들이에요. 맞아요. 예. 그 사람들 가석방. 그 사람들은 이제 정관 중에 네. 법무부의 핵심 요직의 정관이 그래서 핵심 요직은 그걸 아는구나. 나 알죠.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아니, 우리야 그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인데 다 알지. 그 웃으면 괜히 날 무시하는 듯. 그러니까 아니 이 그래서 디테일하게 되게 정전에 그렇게까지 이제 아실 줄 몰랐어 나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냥 이 변호사, 검사 말고 예. 일반 고위 공직자들 있죠. 공무원들도 예. 특히 공정거래인의 출신이나 이쪽에도 그 김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로펌 가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연봉을 많이 받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정관에 누리는 거지. 예. 아니 그러니까 최태원이 2015년에 예. 가석방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저건 누굽니까? CJ 예. 이재현. 네. 이재현 또 2016년에 가석방 된 거고. 네. 그 연돈 정확하지 않은데 그 양반들이 그 가석방 조건으로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 돈 내지 않았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 아니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도 나와야 될 정도로 나오고 싶다고 그 안에서. 아니, 그리고 또 그때 그 은진수 바로 행장등급 올려주고 거긴 가석방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은진수. 예. 나하고 같이. 감사위원 하면서 돈 받아 먹은 놈. 예. 그것도 검사 출신이거든. 서울구치소 들어갔고 차가 안에까지 들어갔고 빼내고. 예.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 장사를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돈으로 이게 또 자기들끼리 신디케이트가 먹고 사는 거야.
그렇죠. 또 우병우 뭐 등등 봐봐요. 수임료가 1억 이하는 하나도 없잖아. 홍만표도. 홍만표 최소 금액이 1억이야. 예. 웬만한 20억, 30억씩 받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웬만한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들은 네. 동그라미 하나씩 더 붙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우리가 법무부의 탈검찰화, 네. 문민화, 네. 이거 사람들이 진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예. 이게 핵심적 개혁 중에 하나는 우리 수사권, 기소권 분립, 공수처 여기에만 집중이 돼 있잖아요. 자,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서부터 왜 수사가 이렇게 되는지 들여다보겠다. 네. 그 다음에 우병우 검찰 라인, 이른바 우병우 사단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네. 이런 몇 가지 화두를 던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방향 쪽으로 검찰 개혁을 들어가면은 조금 이게 얘기가 산만해지고 검찰 개혁의 4대 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예. 크게 보면 이제 권력형 비리, 뭐 측근 비리,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예. 그 부분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이렇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를 해야 된다. 공수처. 예. 공수처를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검사들한테 법무부 차관 하고 싶냐, 대검 차장 하고 싶냐 그러면 대검 차장을 더 원한단 말이에요. 법무부 차관보다. 왜 그래요? 이건 수사에 관한 직접적인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 예.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직인데.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배지 한 번 차관 배지 달고 그냥 경력 관리하는 것 뿐이지 차관이 요직이 아니에요. 예. 대검 차장하게 되면 모든 수사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총장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 것도 있고. 모든 선거 사보면 또 대검 지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대검 차장 정도면은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네. 정치인들 중에 조금만 잘못하면. 그러니까 대검 차장은 그런 논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법무부 차관은 그게 아니라고. 법무부 장관, 대검 총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검 차장 이렇게 해서 큰 방향을 잡는 거지. 수사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차관은 찍기도 하시네. 그런 셈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법무부가 하는 일이 검찰과 관련해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에는 없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관원. 이번 기회는 공수처를 반드시 신설하겠다, 설치를 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법무부가 원래 검찰을 감찰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의 요직을 검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키고 탈검찰화. 그 부분을 좀 전문성을 제고시키겠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 공약인데 예. 지금 탈검찰화인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 지금 과장급 자리가 예. 법무부에 예, 과장급 자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예. 과장급 자리가 총 몇 개인데요? 거기 한 60개 정도 되는데 한 32개 정도로 통계를 보면 32군 이게 64개인데 32개 직책을 검사가 차지하고 있어요. 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부 제출 법안이 전부 법무부를 거쳐야 돼요. 법무부가 말하자면 비토를 하면 이른바 국회 국회에서 법사위 같은 거. 국회에서 예. 모든 상임위에서 만든 법이 법사위 법사위에 통해서 가듯이 올라가듯이 그렇죠. 예. 정부 발의, 예. 법 법안은. 개정안 예. 혹은 제정안 이런 것은 다 법무부를 거쳐서 예. 올라가야 된다. 그걸 담당하는 데가 법무실이거든요. 아하. 그게 법무부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태근 검찰국장의 검찰국. 예. 이게 정확히 따지면 검찰하고 업무 관련성인 데는 검찰국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게 검사의 인사, 검찰 예산, 그 다음에 수사 통계 같은 것도 내고, 예. 그 다음에 개별적 사건의 뭐 수사에 관한 어떤 법무부의 지침 같은 걸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검찰국이 있는데, 예. 그나마 법무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는 명분으로 검사들이 많이 갔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열린 게 변호사인데, 그렇죠. 검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정본부가 있습니다. 교도소는 법무부가 관할을 해서 예. 하는 데기 때문에, 이건 반을 차지하고 있네. 예. 그리고 또 차지하고 있는 과장급이 또 요직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실장급 이상의 직책이 예.
지금 10개거든요. 예. 10개 중에 9개를 검사가 독식하고 있어요. 야. 그리고 이게 뭐냐면 검사는 1, 2년만 있다가 또 다시 검사에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원래 1, 2년 있으면 이 전문성이 축적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커리어, 경력 관리하기 위해서 그거 가 있는 거예요. 법무부에.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하도 이제 검사 출신이 항상 법무부 장관이 되고요. 예. 법무부 검찰을 한 몸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그 심지어는 뭐 법원 검찰도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무부 검찰은 진짜로 한 식구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 네.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많이 고착화 시켜왔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에도 차관이 있고 대검에도 차장이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두 개 다 차관